자, 이번에는 쌍극자 힘에 이어서 두 번째 분자 간 상호작용인 분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프린트는 분산력의 다른 이름인 반대를 발수 힘 또는 우리가 이 아이를 런던 힘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분산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게 했습니다. 분산력은 무엇이냐? 그러기 전에 분산력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편극이라는 현상과 순간 쌍극자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가볼게요. 자, 편극을 읽어보면, 설명을 읽어보면 인접한 전하, 근처에 있는 전하,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분자 내에 전자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의 전자구름이 뭐예요? 여러분, 분자는요, 그죠? 분자는요, 여러 개의 원자핵 혹은 한 개의 원자핵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전자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영역을 우리가 전자구름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정확한 용어는 사실 화원에서 이미 배우고 올라왔어요. 전자가 막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전자구름이 순간적으로 근처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생기면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왜?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전자가 걸렸을 때는 어디로 치울까요? 마이너스 인에는 플러스를 좋아해요. 일이 끌려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데 이럴 때를 우리가 무슨 극? 편극이라고 합니다. 즉 분자는요 모두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극이라는 현상이 모든 분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기는 순간적인 편극으로 인해서 생기는 쌍극자를 우리가 순간 쌍극자라고 합니다. 쌤, 이거랑 앞에 있는 쌍극자랑 뭐가 다릅니까? 앞에 있는 쌍극자는 우리가 극성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극성 분자는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는 부분적인 전하가 결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화학 결합에 의해서 발생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같은 극성 분자에 있는 쌍극자 같은 경우는요, 이 분자가 깨지거나 원자핵과 전자 수준으로 쪼개지지 않는 이상 영구적이에요. 하지만 순간 쌍극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 그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쌍극자의 경우는 무극성 분자일 때를 기본적으로 가정합니다. 무극성 분자란 무엇이냐? 영구적인 쌍극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 영구적인 쌍극자가 없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가정을 할 겁니다. 영구적인 쌍극자가 없어. 순간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간 쌍극자인 거고요. 용어도 조금 여러 개인데요. 유발 쌍극자, 유도 쌍극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같은 용어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무극성 분자에, 즉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영구적인 않지만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서도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주변에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서로 끌리게 되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봅시다. 무극성 분자인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 쌍극자로 인해서 편극으로 인해 발생한 순간 쌍극자 때문에 분산력이 무극성 분자에서도 작용하게 되는 거죠. 즉 분자 간의 인력이 무극성 분자에서도 존재하고
그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산력이라 한다. 순간 쌍극자와 이 쌍극자에 유발된 다른 무극성 분자의 순간적인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그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어느 순간 전자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 즉 편극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생기게 되고 이를 순간 쌍극자라 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바로 분산력이다 인 거죠. 분산력은 분자 내 전자 분포에 의해 생기는 분자 간의 힘이므로 무극성 분자뿐만 아니라 극성 분자에도 존재한다. 별표. 선생님 왜요? 아까 무극성 분자에서 순간 쌍극자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편극이라는 현상은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모든 분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분자는 전자를 가지거든요.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분자가 전자를 가지고만 있으면 전자는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요. 언제나 편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편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순간 쌍극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즉 누구나 분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극성 분자는요, 분산력이 서로 작용합니다. 근데 극성 분자는요, 분산력도 있고요. 뭐 또 있는 거야? 쌍극자 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분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분자량입니다. 쌤, 왜요? 몸무게가 왜요? 분자들의 몸무게, 분자들의 질량은요, 뭘 대변하냐?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대변합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대부분의 분자들은요, 전자의 개수가 많아요. 모든 분자가 그렇겠죠.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요, 전자가 쉽게 치우칠 수 있죠. 전자가 치우치기 쉬워요. 전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도 크고요. 전자가 쉽게 치우칠 수 있습니다. 즉 편극이 잘 일어나요. 편극이 잘 일어난다는 건 순간 쌍극자가 잘 유도된다. 그렇다는 건 어떻다? 분산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고 분산력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크면 우리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왜요? 쌤 이거 안 했잖아.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이걸 왜 가정을 했냐는 거야. 자, 극성 분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극성 분자에는 쌍극자 힘하고요, 분산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 쌍극자 힘을 비교하고 싶으면 뭐를 통제해야 돼요? 분산력은 똑같다고 가정해야 되잖아요. 분산력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려면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가정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생각해 주세요. 자, 보시면 그럼 요 분자량이 커지면 진짜로 끓는 점이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할로젠 원소는 누구냐? 얘네들이죠. 하나, 둘, 셋, 넷, 짠. 비활성 기체는 누구냐?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즉 극성이 없어요. 우린 그러면 뭐만 고려하면 돼요? 분산력만 고려하면 되고요. 분산력의 크기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분자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우리 주기율표에서요. 분자량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맞죠?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쪽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되죠. 그렇죠?
자, 이해해 봅시다. 요렇게 플로린,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까지 가는데 얘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순서잖아요.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주기가 커질수록 온도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죠. 얘도 똑같아. 할로겐 원소도 여기 헬륨, 네온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주기가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요. 무극성 물질의 경우에는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져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똑같을 경우에는요. 아까 극성 분자에서도 있었잖아요. 분자량이 똑같을 경우가 무극성 분자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슷한 경우에는요. 분자의 표면적을 가정을 합니다. 왜요?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편극이 일어난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표면적이 클수록 어떠한 접근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극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요. 분산력이 커집니다. 요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바로 요겁니다. 네오펜테인과 노말펜테인이에요. 펜테인이라는 건 뭐냐? 탄화수소인데요. C가 몇 개? 5개. 탄소가 5개다. 탄소가 5개에 H가 12개인 I인데 둘이 생긴 게 왜 달라요? 인 거죠. 요거를 막대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하나는요. 탄소가 요렇게. 하나는 탄소가 요렇게. 얘는 사슬 모양으로 있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공 모양으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얘가 일반적인 사슬 모양의 펜테인이기 때문에 노말하다, 포통이다 해서 노말 펜테인. 네오펜테인은 얘가 공 모양이라서 네오펜테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둘 다 같은 수소와 탄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무게인 분자량은 똑같아요. 하지만 공이 표면적이 클까요? 사슬이 표면적이 클까요? 딱 그림만 봐도 어때요? 그렇죠. 분산력이 누가 더 크겠어요? 표면적이 노말펜테인이 크기 때문에 노말펜테인의 끓는 점이 좀 더 높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분산력을 고려할 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뭘 고려해야 돼요? 분자의 표면적까지 고려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